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 아시죠? 그의 손가락은 4개입니다. 새끼손가락이 하나 없습니다. 이 그림에 나온 거랑 같습니다. 손가락 하나는 어린 시절에 지독한 가난의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그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이고 18살 때 선반 노동자로 일하다가 새끼손가락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노동운동에 투신했고 결국 브라질의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영웅에서 범죄자로 된 사람이죠. 좌파는 반드시 부패로 망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역사를 가진 대통령입니다. 2011년 브라질 대통령 퇴임 후 그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고 브라질 고등법원은 그에게 12년 1개월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대통령직에 도전했으나 2018년 4월 수감됨으로써 꿈을 접어버렸습니다. 같은 좌파 대통령으로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살을 선택해버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2004년 그때가 당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집권 1기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먼 깨끗한 정치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남미 특집편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중앙일보 기자가 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브라질처럼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가 어째서 5천만 명이 넘는 절대 빈곤층이 존재하는 겁니까? 라고 묻자 룰라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50년대 농지개혁을 했지만 브라질은 그러지 못했고 아직도 그것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놀랍게도 한국의 역사를 알고 있었을까요? 중도 사회주의자인 룰라 대통령이 북한 김일성의 토지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을 예로 들었습니다. 놀랍죠? 특히 이 사람은 중도 사회주의, 중도 좌파인데요.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적이고 세계적인 숨은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적 사실을 두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1949년 지주가 독점하고 있는 농지를 모든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만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당시 표현으로는 만난이 있더라도 이런 표현입니다. 만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오. 관계 법령이 정비되기도 전에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남한? 북한? 관계 법령이 정비되기도 전에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탱크 같은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이때 농지개혁을 극도로 반대했던 정당이 지금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적 뿌리이자 친일 지주계급이 주를 이루었던 한국민주당, 당시 한민당 이래 불렀습니다. 한국민주당이었습니다. 1946년 북한에서는 토지개혁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남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을 택했습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러나 농민은 사실상 토지의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 받았습니다. 지주계층은 대체로 공산주의에 적대적이었으므로 그들의 땅을 몰수하고 친일파로 몰아 오지로 추방한 후 이때 북한에서는 친일파 청산했다는 게 사실은 친일파 청산한 게 별로 없습니다. 북한 초대 내각은 전부 대부분 친일파였습니다. 그런데 친일파 청산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주들을 쫓아낸 게 사실은 친일파 청산이었고 이 부분은 역사가 제대로 왜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라는 슬로건 아래 농민들에게 토지 경작권을 주어버렸습니다. 물론 모든 토지는 국가 것이고 국유화죠. 농민은 또 다른 소장농이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그랬습니다. 이때 소장료는 현물세와 애국미 헌납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되었을 뿐입니다. 그나마도 1958년에는 개인적 경작권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부분 농토가 집단적 경작, 즉 협동농장, 국영농장, 종합농장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이때부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자연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 특징이 그렇죠. 열심히 일하나 열심히 일 안 하나 받아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결국 북한의 농업 생산성은 아시아 평균의 60% 이하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 계획경제라 그러죠. 계획경제는 농업 생산량을 급감시켜서 1996년을 정점으로 하는 고난의 행군을 불러버렸고
결국 무려 300만 명이 굶어 죽어버리는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대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도표를 보시면 1989년 쌀 생산량이 324만 톤이었는데 1996년에는 쌀 생산량이 98만 톤으로 줄어들면서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1989년도 옥수수 생산량은 434만 톤이었는데 이것 역시 83만 톤으로 급감하면서 대량의 아사자 약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겁니다. 시선집중 GSNJ 제244호에서 김얼출 교수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시장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이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농업 생산량이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먹고 살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보기 힘든 300만의 아사자, 결국 원인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식량난이 지속되자 북한 협동농장은 자력갱생체제로 변화했습니다. 자력갱생이 뭡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한참 떠들고 있는 게 자력갱생이죠. 비록 아직은 그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북한 농민들이 협동농장 등의 소토지를 경작해서 자기 개인 소득을 목표로 장마당에 내다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 장마당이 북한을 먹여 살리면서 고난의 행군을 탈출한 겁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북한에 들어가면서 북한이 숨통을 트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 장마당 경제가 북한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관계 법령이 정비되기도 전에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탱크 같은 사나이, 그가 바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자본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의 대강은 이러했습니다. 농지 소출의 30%를 5년간으로 계산해서 나중에 후불로 갚아라. 소출의 70%는 소작농민들의 것이다. 소작농민들의 몫은 누구도 어떤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마라. 농지 소출의 30%는 북한의 현물세 애국비 헌납보다 훨씬 싼 것이었고 그것만 후불로 납부하면 농지의 소유권, 경작권, 즉 완벽한 재산권은 소작농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정부에서는 지가 정권을 발행하여 소작농민을 대신하여 지주들에게 주겠다. 지주들은 이 지가 정권을 받고 농지를 소작농민들에게 그대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무조건 넘겨라. 법이 그랬습니다. 법을 제정했는데 그 당시 무조건 넘기는 거였습니다. 소출의 30%만 받고 무조건 넘겨라. 농민은 30%를 5년간만 내면 땅이 자기 것이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지가 정권은 정부가 발행해서 보증을 서주는 거죠. 정부가 발행해서 지가 정권 주고 대신에 땅은 농민들한테 그냥 줘버렸습니다. 이 땅이 내 것이 된다고 반값 소작료로 농민들은 열심히 일했고 농업 생산성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북한과 다른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개혁과 경제발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출의 절반을 죽을 때까지 바쳐도 내 땅을 가질 수 없었던 농민은 환호했습니다. 그동안의 소작료 50%를 30%로 깎아주고도 5년만 내면 내 땅이 되다니, 그것도 땅은 미리 받고 나중에 후불로 갚으라니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전쟁 인플레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갚아야 할 돈의 가치는 떨어졌고 소작 농민들은 가벼운 부담으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작농이 되었습니다. 자기 땅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92.4%가 자경지가 되었습니다. 이 자경지라는 말은 농민이 스스로 자기 땅에 자기 농사 짓는 겁니다. 자기 땅이 생긴 거죠. 92.4%가 그렇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공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실정적으로 증명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도 종북 좌파나 민중사관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중고교 교과서를 보면 실패한 북한의 토지개혁은 성공적인 것처럼 자세히 다루면서 이승만의 성공적인 농지개혁은 깎아내리거나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 사실들이 교과서에까지 실리도록 방치한 보수 우파로는 반성해야 할 대목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제 코앞만 쳐다보다 보니까 먼 곳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겨우 게을렀던 보수는 역사인식의 중요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이라는 개념, 즉 국가라는 것은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으면 국가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 중에 국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과 영토라는 개념, 즉 국민, 주권, 영토 중에서 진정한 의미의 국민이라는 국가적 기틀을 갖추게 됩니다. 성공적인 농지개혁의 기반 위에 불꽃 같은 사나이들이 나타나 대한민국 경제의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역사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의 미래는 바르게 기인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